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주항공 2216편 무한공항 사고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우측 엔진 2번 엔진을 끄자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1번 엔진이 꺼졌다고 결과 발표가 나왔죠. 그와 관련해서 왜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이고 이 엔진을 끈 이 사실이 이 사고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보잉 737-800이죠. 이번 사고 기종의 조종실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켜서 지금 여기는 광주공항이고요. 광주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무안공항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에 파이어, 불이 날 경우에 어떻게 항공기는 조종사에게 알려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손 모양이 보이시나요? 밑에 이 스위치를 좌측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마스터 코션 노란불과 함께 오버히트라는 엔진은 이제 열이 많다는 정상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를 우측으로 하게 되면 들리십니까? 방금 이렇게 이제 왼쪽에 요게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왼쪽 위에 파이어 워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라이트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요 밑에 또 빨간색 손잡이가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시죠?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좌측 엔진 1번 엔진을 뜻하고 2번이라고 써 있는 게 우측 엔진 2번 엔진을 뜻합니다. 1번 엔진에 파이어가 생길 경우에는 빨간색 이 손잡이가 좀 더 빨갛게 불이 들어왔죠.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엔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소리와 함께 이 라이트들이 이렇게 점등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륙을 하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곳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의 연장선이 바로 활주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삼각형이 지금 항공기를 뜻하고요. 이렇게 선에서 활주로의 연장선에 현재 이제 정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항에서 이 항공기까지 거리는 25마일입니다. 1마일이 약 1.8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항에서 지금 현재 약 40km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6,000m, 6,000피트죠. 3,000m의 현재 고도로 이제 강학을 따라서 서서히 강화를 시작합니다. 자, 현재 앞쪽에 무안공항이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거리는 약 3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약 4.8km 정도 되겠죠. 고도는 1000피트로서 약 300m의 고도를 이렇게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때의 외장을 보시면 기어가 내려오고 있고요. 플랩은 30이라고 플랩 각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일 위치에 현재 플랩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력 장치죠. 자, 바로 이 상태입니다. 기어가 내려와 있고 플랩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현재 무항공항과 항공기의 위치를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기어가 내려와 있고요. 날개에 플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날개에 플랩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고도와 약 800피트 정도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현재 알러지 바에 의하면 약 이 정도 고도에서 조종사의 눈에 정확하게 언제 어느 고도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폭행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 1000피트 그 부근이지 않을까? 한 900피트 정도, 그 정도 높이에서 아마 요 우측에 이렇게 검은 띠가 아마 조종사의 눈에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엄청난 숫자의 물이 샜대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결정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폭행을 하게 될 경우에 토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워가 거의 26C처럼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엔진 게이지를 보시면 지금 58%라고 이 정도 이렇게 접근 중이죠. 1, 2, 3, 4, 5, 6, 7, 8 토가 버튼이라고 이제 폭행 시 이제 엔진을 순간적으로 이제 최대 출력까지 폭행 출력까지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그 버튼을 제가 눌렀는데요. 자, 엔진이 가속되는 속도가 약 이제 폭행 파워까지 가는데 약 8초 정도 걸리죠. 그러면서 항공기가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KBS 창에서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 항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약 2초도 안 되죠. 이제 항공기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 순간에 항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그 짧은 찰나에 오리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상승으로 바뀌면서 바로 오리대와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항공기는 바로 추력을 잃고 다시 비행기가 약간 하강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볼 때도 이미 기어는 올라가 있죠. 올라가면서 바로 기어까지 올렸고요. 항공기는 이때 바로 이미 오리대와 충돌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파워가 바로 빠지겠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파워를 양쪽 엔진을 이렇게 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바로 항공기가 상승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파워가 양쪽 엔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항공기 속도가 증속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냐 하면 오리대와 충돌을 했더라도 항공기의 엔진은 어느 정도의 추력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좌측 엔진은 특히 상태가 조금 더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우측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영상에서만 보셔도 우측 엔진에서 심하게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시점에서 분명 이종사는 랩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엔진이 어느 정도의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항공기가 충분히 플랩업 스피드까지 가속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조종사도 랩턴에서 제로원 다시 처음에 이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지금 약간 파워를 비대칭적으로 왼쪽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오른쪽을 적게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파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강 상태에서도 플랩업 스피드까지 이렇게 정속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파워가 있었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분명 조종사는 좌측으로 선회해서 다시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번 엔진을 끄자고 얘기를 하고는 실제적으로 1번 엔진이 꺼졌다고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영상 초기에서도 보여드렸던 엔진 파이어 시 엔진에 파이어가 있게 되면 어떠한 소리가 조종석에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었죠. 그리고 이 빨간 불이 해당 엔진에 불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종사는 가능한 빨리 엔진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소리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토부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저 2번 엔진을 끄자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엔진 파이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에 다른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이렇게 엔진 파이어 상황과 동일하게 엔진을 끄게 되어 있는데, 아마 조종사는 2번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엔진을 끄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이때 분명히 이제 아마 부기장이 이제 관제탑과 얘기를 했겠죠. 좌측으로 선언해서 내리자고 했지만 1번 엔진이 꺼진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엔진을 파이어 또는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걸 암기해서 바로 할 수 있게 이제 하죠. 여기 보시면 1번 상황으로서 오토 스로틀을 디스엔게이지 이후에 스로틀 레버를 어펙티드 엔진을 컨펌한 이후에 클로즈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펌이 뭔 뜻이냐면, 한 조종사가 해당 스위치를 손을 잡고 내가 지금 이 스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상대방 반대편 조종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내가 1번 엔진을 끄겠다고 했으면 1번 엔진을 끄는 장치를 손에 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조종사가 정확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컨펌, 즉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러면 과연 엔진을 누가 껐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전 세계의 조종사들이 아마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바로 기장이 껐을 것이다. 왜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기장이 조종관을 다시 잡고 부기장이 타워와 교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의 조로충돌 편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접근을 할 때는 부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있었고 기장이 타워와 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급박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장이 조종관을 가져오고 부기장이 외부와 교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롤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 세계 조종사가 이런 경우에, 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경우에 이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당연히 기장이 엔진을 껐을 것이라고 전 세계 조종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체크리스트 절차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항공입니다. 우리나라의 D항공사에서는 기장이 엔진을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진의 연료를 차단하는 그 스위치를 끄는 것은 부기장이 합니다. 전 세계의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엔진 차단 스위치를 끄지만 우리나라의
D 항공사만 유일하게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는 조종사가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엔진 퓨얼 차단 스위치를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D 항공사가 하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는 옆에 조종사가 연료 차단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조종사들은 조정을 하는 조종사가 연료 차단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그 D 항공사가 이 절차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절차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조종사가 연료 차단을 한다고 해서 실수로 반대편 엔진을 끈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셨다면 트랜스에어 대만의 항공사죠. 235편이 기장이 멀쩡한 반대편 엔진을 끄면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죠. 그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트랜스에어 프로펠러 항공기였죠. 대만에서 이륙 후에 한쪽 엔진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측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장이 실수로 좌측 엔진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한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준 대만의 트랜스에어 항공기 추락 사고의 조종사 대화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좌측에 앉은 조종사가 엔진 1 스로틀을 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번 엔진이었죠. 우측 엔진이었는데 좌측에 앉은 조종사가 헷갈려서 1번 엔진을 줄여요. 근데 우측에 앉은 조종사가 wait a second 크로스 체크만 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상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PF라고 써있는 요 왼쪽이 좌측의 조종사가 얘기한 것이고요. PM이라고 써있는 요 우측의 글씨체가 우측의 조종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보면 53분 05초를 06초를 지난 시점에서 분명히 PF가 좌측에 앉은 조종사가 풀백 넘버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측에 앉은 조종사가 오케이, now number 2 엔진 플레임하고 confirm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상호 간에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제가 대만 저 항공사의 정확한 회사 절차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조종사가 두 개의 엔진 중에서 어느 쪽이 잘못됐냐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묻고 서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항공사의 사고조사 내용을 보시더라도 좌측의 조종사가 1번 스로틀을 1번 엔진의 추력을 줄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우측에 앉은 조종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엔진을 끄는 절차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는 아마 제주항공은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이 엔진을 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절차대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절대 엔진을 잘못 끌 일이 없어요. 제가 이 세상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해서 반대쪽 엔진을 끈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2명의 조종사가 신형의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헷갈려서 반대쪽 엔진을 끈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를 상호 확인하에 해서 잘못 끈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는 반대쪽 엔진이 꺼졌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복행을 하고 나서 좌선회를 들어가고 다시 우선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행을 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요. 타워와 통신을 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분명 이 항공기는 양쪽 엔진에 조류 충돌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플랩업 스피드까지 증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진이 어느 정도의 추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조종사들도 자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엔진을 끄자고 얘기하면서 좌측 엔진이 꺼졌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 트랜스에어 추락 사건의 경우처럼 두 명의 조종사가 서로 정확한 프로시저를 수행하지 않고 상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사건에서는 분명히 이 항공기는 어느 정도의 추력을 갖고 있었지만 조종사는 굉장히 엔진을 끄는 것을 좀 급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하고 분명히 상호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상호 컨펌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아시아권 문화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그 정상인데요. 기장과 부기장이 이렇게 적용액에다가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문화에서 서로 파워 디스턴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기장이 부기장과의 어떤 상호 협력하에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를 혼자 수행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심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항공기 엔진을 끄는 이 순간에 기장이 독단적으로 이 프로시저에 의하지 않고 혼자서 엔진을 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들어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장이 부기장과 함께 서로 상호 확인하에 엔진을 끄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끈 것이라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조종사 사회에 그 치부를 다시 드러나는 예가 되는 것이죠. 만약 기장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엔진을 끈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조종사의 잘못이 이 사고를 참사로 이르게 하는 잘못이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조종사 사회의 그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 조사를 할 때는 물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비행 기록 장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조종사 문화를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사 문화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과거 대한항공이 영국에서 추락했던 이 사고에서 기장은 잘못 지시된 계기를 믿고 선회를 계속하다가 항공기를 추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측에 앉아있던 부기장은 기장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이 추락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조종사 문화의 가장 잘못된 문화이죠. 그 오래전 옛날에 군 출신 기장 간의 막대한 파워 디스턴스는 기장을 거의 왕처럼, 그리고 부기장을 거의 노비처럼 그런 관계를 조종석에서 우리나라 조종사 사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장이 독단적으로 비행기를 운행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죠. 조종실 문화가 군대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죠.
기장이 상전이고 부기장이 거의 이제 부하죠. 기로 형성된 지나친 권위주의가 예, 지나친 권위주의에 의해서 사고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항공이 캡틴과 부기장 사이에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공고하였다고 한다. 자, 캡틴과 부기장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공고했다고 하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설명을 했지만 이 절차에 의해서 상호 컨펌, 즉 확인을 하고 엔진을 끄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엔진이 꺼졌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았을 거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1번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죠. 엔진이 파이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즉 이는 파이어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종사가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조종사는 뭔가 엔진을 끄는데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둘기도 했고 엔진을 끄는 절차가 이 중간에 이 레버를 또 제끼고 그리고 현재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1번 엔진의 이 파이어 스위치를 당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엔진의 연료 공급을 막고 그리고 파이어 스위치까지 당겼다고 현재 결과가 나와 있죠. 즉 이는 엔진을 끄는 절차가 상호 컨펌 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하지 않고 기장 혼자 독단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중대한 조종사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엔진 넘버 1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두 번째 엔진은 전력 생산 장치를 차단하게 지금 제가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넘버 1 엔진이 플레임 아웃 되죠. 그리고 넘버 2 엔진의 제너레이터를 제가 또 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위에 이제 우측에 여기 약간 노란불이 보이는데 이렇게 우측 2번 엔진의 전기 생성 장치가 디스커넥트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1번 엔진은 지금 이제 플레임 아웃 이제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방금 1번 엔진의 연료 공급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1번과 2번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끌 때 한 조종사가 이 스위치를 잡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끌려고 하는 스위치를 제대로 잡았는지. 이제 바로 그 절차가 이 절차인 것이죠. 자, 스러스트 레버 컨펌이라고 묻습니다. 내가 1번을 끄겠으면 넘버 1 이제 얘기를 하죠. 스러스트 넘버 1 컨펌 하면 상대방이 조종사가 제대로 찾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컨펌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끄게 돼 있죠. 그 절차를 스위치마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스러스트 레버를 줄일 때도 엔진 스타트 레버를 컷오프할 때도 파이어 스위치를 당길 때도 계속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고 조사에 의하면 파이어 스위치까지 다 당겨졌지만 잘못된 엔진이 꺼졌죠. 이는 기장 조종사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혼자서 엔진을 끄는 조작을 그것도 급하게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좌측 엔진이 완전히 파워로 이르면서 이제 우측에 부기장석 속에 모든 화면이 다 꺼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요 위에 있던 모든 속도를 나타내주는 숫자와 헤딩, 고도를 세팅할 수 있는 이제 모든 화면이 부기장 쪽은 다 나가게 됩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기장석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장은 아마 밖에 환경과 안쪽에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측 선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잘못된 상대적으로 괜찮은 엔진을 꺼버렸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플랩업 스피드까지
다 정속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기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1번 엔진을 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분명히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이 됐을 것이고요. 사고조사위원회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2번 엔진의 출력만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마 이 조종사가 이 지형 지물에 무항공항에 익숙한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자기 위치도 정말 제대로 가늠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우측 선회를 들어갔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이 진행 방향이었고, 그래서 바로 돌면 바로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측 선회를 이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 우선회가 왜 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활주로와 연장선에 이렇게 흰색 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활주로 중심축에 맞추는 거는 어쩌면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속도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우선회가 왜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